저는 조산사구 국제수의상담가입니다. 현재는 서울미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경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면서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볼까요? 우선 여기에서 보시면 골반 안쪽에 치골 바로 뒤에 방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기 나오는 질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면 막달이 되었을 때 우리 아기가 많이 자라면서 자궁이 아기집이 이렇게 커져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방광은 눌려 있고 장기들이 뒤로 밀렸어요. 폐가 위로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허파가 눌리게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왼쪽에 심장도 조금은 눌려 있고, 또 아기한테 혈액 공급하느라고 심장이 살짝 또 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눌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월수가 커질수록 숨이 많이 차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척추뼈를 보면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들이 무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야 되는데 척추선이 뒤로 많이 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임신 중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척추, 뼈와 뼈를 받치는 인대, 그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점점 아기 나오는 길을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서 엉치뼈들도 흙어져서 뒤로 점점 물러나고 있고, 치골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약간 세워져서 우리 아기 머리가 들어가기 좋게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7개월 이상 지나면 앞쪽에 치골뼈가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이 있고, 엉치뼈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 척추뼈가 신경을 눌러서 또 많이 저리고 아프다, 꼬리뼈가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 몸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지럼증은 여러분들이 아기한테도 영양 공급을 해야 돼서 혈액을 나눠줘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제 빈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자세 바꿀 때마다 특히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는 빈혈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다 이러면 산전진찰을 한 번 더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임신 중기 이후부터 혈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조금 생기고, 또 소변으로 단백뇨가 빠져오는 임신 중독증, 옛날에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임신 자간증 이런 표현을 주치의 선생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신 중기 이후부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 오면 평소와 다른 두통이다 이러면 병원에 좀 문의를 해보시고, 산전진찰 때가 아니어도 중간에 한번 가서 혈압을 재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더 챙기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붓고 조금씩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이 차오를수록 갈비뼈 밑에 근육들이 눌려서 또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특히 질분비물로 인해서 아래쪽에 회음부 쪽에 가려움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참지 마시고 검사를 꼭 하시고, 여기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질은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지고 질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약간 알칼리화 됩니다. 그래서 밑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들의 번식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으시면 바로 진료를 보시고,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회음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꼭 받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산전체조나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들도 임신 기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출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꼭 운동을 해주시고요. 지금 임신 초기 입덧 단계만 지났다면 서서히 운동을 시작하시고, 임신 중기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조금 하셔야 돼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20-30분 정도 걷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아이 쇼핑하고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운동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나는 제대로 걷기 운동을 한다라고 뇌에다 인지를 해야 돼요. 아가야, 엄마랑 같이 조금 걸어볼까? 한 20-30분만 우리 걸어보자 하시고, 이렇게 뇌에 인식을 해야 운동 효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걷는데 조금 빠른 걸음으로, 도대체 속보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내가 걸으면서 숨소리가 조금 가빠지는 정도
이런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서 운동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조금 숨이 찬 듯한 느낌으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시라는 거 있고요. 뭐 수영을 할 수 있으면 특히 엉치뼈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하실 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요통이 있으신 분, 엉치뼈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활용을 하시고 각자 다니는 병원에서 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요통이라든가 이런 엉치뼈 통증도 좀 줄이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겔 운동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실금 예방 운동으로 처음 고안한 거지만은 출산 전에 산모들이 이 운동을 하니까 질벽의 탄력을 찾아서 아기를 출산할 때 질벽이 잘 늘어났다가 제자리를 잘 돌아오는 회복 효과를 주고요. 부부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요실금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랫배 아래쪽에 생식기 쪽으로 호르몬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은 한 번 하면은 20회에서 30회 정도 연속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항문을 꽉 조였다가 한 10초 가까이 참았다가 또 이완했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 출산하시고 싶고 또 자연 출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다. 내 건강하게 생식기를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케겔 운동을 출산 전후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운동은 남편도 같이 하시는 운동입니다. 남자들은 20대, 30대부터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